평면이라 삼각형 A, B-CC 요 평면상이 존재하는 거고요. 근데 정확한 위치를 잡으려면 무게중심을 잘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 내부적, 외부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두 번째 한번 도전해봐요. 두 번째도 한번 도전해봐요. 위치 한번 나랑 한번 기 한번 찍어보기 바랍니다. 선생님, 개수도 음수. 뭐라고? 개수의 음수. 음수가 개수의 음수가 X의 음수가 되려고? 알파벳. 아, 개수 음수가 되지, 그럼. 방향을 반대로 하면 되니까. X가 뭔? 개수 음수. 개수함만 일로 만듭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로 변형할 수 있는데, 개수 쓰면 편하게 잡기 위해서는 뭘 이용하면 무게중심을 잘 이용합니다. 무게중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잘 머리 한번 써봐요. 자, 여러분 생각하고 똑같은 한번 볼게요. 2OP가 3분의 5A, 3분의 5B, 6분의 50이 됐습니다. 개수하고 1로 만들었는데 대신 뭐가 필요하면 3분의 1로 해놓으면 무게중심을 이용할 수 있어요. 또 어디를 건드리게 낫까? 6분을 건드리게 낫죠? 이것을 3분의 1 하고 2분의 50 벡터 대신에 OP 벡터가 아니라 2OP 벡터의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목표로 하고 나서 길이를 몇 배야 됩니다. 이거. 반을 좀 되죠? 따라서 지금 기준 5에서 A점 위치하고 B점 위치를 그대로 이용하는데 C점이 아니라 반 딱 나눠서 2분의 50 이 점을 C 다시 갈게요. 이 점의 위치를 이용해요. 세기점 5는 참고로 이 삼각형 밑에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냥 앞에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 점 세 점인 거니까 요 평면상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 평면은 이 안쪽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바꿔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3분의 1을 다 맞춰놨으니까 여기서는 내분의 아니라 뭘 이용한다고? 무게중심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 평면에서 무게중심이 이 정도 될 테니까 이 점의 위치가 뭐가 되는 거예요? Q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P의 위치는 5Q 벡터보다 지금 방향을 갖고 크기가 2배 돼 있으니까 얘는 5Q 벡터는 어떻게 거꾸로 2분의 1로 하면 되죠? 따라서 거기에다 2분의 1 이 점이 정확히 뭐가 위치하는 거야? P점이 정확히 위치하는 거니까 약간 앞에 있는 그런 개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그래서 약간 좀 사실은 좀 깊이 있는 내용이고 교과서 이런 내용들은 여기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원래 무게중심이 원하는 것은 그냥 무게중심 잡히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 잡을 때 기준점 딱 앞에 있는 그림이 교과서에 있을 겁니다. 기억납니까? 교과서를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교과하지? 자, 따라서 이런 깊은 내용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능은 출제한 적 없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문제가 있지만 다 EBS에서 다 발췌한 거고요. 하나는 사관학교에서 시험 공부를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사관학교라든가 육사라든가 공사라든가 시험을 냈고요. EBS는 여전히 매년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하고 정리하고요. 지금 가만히 따져보니까 P점이 지금 여기서는 요령이 무게중심이 이용하는 가장 위치가 그러면 딱 3분의 3을 맞춰줘야 되고요. 그러면 원래 평면은 ABC 평면이 무한평면이에요. 무한평면이 존재 어딘가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개수합이 딱 1이 되면 평면 ABC 무한평면 어디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 찾으려면 무게중심을 이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점이 한지선의 조건은 내분의 1분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듯이 여기는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 찾아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대신에 반을 이렇게 변형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결국은 얘는 무슨 점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을까? 3차원 공간에 있는 점을 이미 다 표시할 수 있죠. 세 점 위치 말면. 무슨 말 이해가요? 자, 됐습니다. 깊은 얘기는 하고 싶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보면 이제 성분 표시에 대한 게 있는데 여기는 그냥 원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다 간단하다는 것이고 평면에서 있는 것과 똑같은데 확장 개념으로 우리가 좌표는 Z좌표만 다시 추가되는 거 들어가니까 거기 관련돼서 딱 정리하기 바랍니다.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라고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 안 보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식들이 전부 다 평면 벡터에서 Z좌표가 다 추가돼서 들어가 있죠. 확인하고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 했던 것을 순차적으로 추가적인 입각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봤지만 우리가 공간도형 벡터는 전체 내용을 조각조각 나누듯이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 안 되고 그걸 통합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파트가 어려운데 통합해서 한번 정리할까 합니다. 다시 한번. 위치 벡터에 대한 표현을 한번 정리할까 하는데 그때 두 가지 나눌 수 있다. 뺄셈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F자에 좀 무게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는 뭐로 되어 있냐면 덧셈하고 뭐로 되어 있어요. 플러스 실수배로 되어 있죠. 즉 우리가 벡터의 연산 중에서 덧셈과 실수배가 하는 역할, 그 다음 뺄셈이 하는 역할을 나타났어요. 자, 먼저 뺄셈이 하는 역할은 뭘 할 수 있죠? 이건? 벡터를 위치 벡터로 위치 벡터를 벡터로 바꿀 수 있고 벡터는 예를 들어서 이는 5B, P기 5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절대값으로 씌워보면 뭐가 되는 거죠? 벡터 크기죠? 벡터 크기인데 기하학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길이를 의미하는 선분기. 따라서 이제 우리가 벡터를 배우는 이유가 벡터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도형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선분 길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선분 길이에 뭘 표현하는 거예요? 위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거고요. 여기 성분 되고. 두 번째, 벡터의 덧셈과 실수배를 이용해서 내분조, 외분조, 무게중심을 이용하는 것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한 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이쪽은 성분이고 뺄셈은 성분의 위치를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쪽은 한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다 정리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형을 우리가 벡터로 다루는 게 목적인 거니까 그럼 과연 도형을 벡터로 표시 또는 벡터를 이용해 도형을 표시하는 이 도형의 벡터 방정식을 조금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평면 벡터 했던 예를 잠깐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OP 벡터, AP 벡터 할게요. AP 벡터의 크기가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P점, A점은 우리가 고정중이다. 고정. 이것의 자치를 보고 싶어. 그럼 자치는 뭐가 될까요? A가 중심이다. A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이 뭐가 된다? 원이 될 수도 있고 평면이고요. 공간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1.5가 돼요. 따라서 이때는 자치를 살펴보면 평면에서는 원이지만 공간에서는 뭐가 됩니다? 9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AP 벡터의 크기가 BP 벡터의 크기랑 같아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시 A하고 B는 고정이가 되죠. 그리고 점 P 이걸 자치를 물어봤어요. 뭐가 될까요? 평면에서 썼을 때 평면에서 뭐였었죠? 점 A와 B가 있는데 항상 거리 같아야 돼. 거리 같은 거 쭉 모으면 뭐가 돼? 선이 되죠? 직선. 즉 A, 수직, 이등분선이 됐어요. 평면에서만. 근데 공간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 가면 이렇게도 거리가 같은 점이죠. 저 뒤쪽에도 존재. 뭐가 되죠? 평면이 되죠. 무한 평면이 되죠. 즉 그림이 좀 시간인데 이런저런 다 모은 거니까 평면에서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지만 공간 들어가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 하는 평면이
공간의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이해가니까 무슨 말인가? 이 그림이 여러 가지 그 착시 현상을 주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그럼 이해가요? 앞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국민이 자 이렇게 해서 공간 도형에서의 벡터를 한번 정리해봤더니 내용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죠? 하지만 문제는 조금씩 다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필수 문제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벡터의 이해인데요. 벡터의 이해는 크기하고 방향을 관찰하라는 얘기입니다. 벡터의 이해를 여기는 이렇게 써서 넘어가겠습니다. 크기하고 방향을 관찰하라는 문제인데요. 그냥 사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자, 여러분이 이제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추가시키는데 여러분이 그 도형과 벡터를 다루는 게 좀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벡터 연산을 이용해서 도형 속에서 벡터 연산하는 걸 조금 연습할까 하고요. 여기 4개 문제를 다 풀겠습니다. 자, 지금 도형이 주어지고 벡터 연산을 잡고 할 거예요. 벡터 연산을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덧셈 몇 가지 있어요? 2가지 썼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평행사분해법, 그 다음에 펠셈 등등등 이런 걸 이용해서 벡터를 좀 변형하는 거죠. 벡터식을 변형하는 이런 것을 이제 벡터 연산을 할 건데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잠깐 접근할 건데요. 1번 아까 좀 도전해볼게요. 1번 도전. 자, 보입니까? 자, 같이 갈게요. 많은 시간은 못 주지만 빨리 잘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C 벡터, FC 벡터, 그 다음 GC 벡터 세 개를 더하랍니다. 더하고 빼랍니다. 평면보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공간 들어가면 좀 더 어지럽죠? 왜냐면 훨씬 더 관측하기 좀 어지럽습니다. 이럴 때 맨 처음에 이걸 계속 기하학적으로 계산하려고 그러면 먼저 CA, 그 다음에 FC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순서 바꾸고 얘하고 얘하고 뭐해? 되게 복잡해집니다. 공간가니까 시각적으로 복잡해져. 그럴 때 이 식을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돼? 아까 했지만 변형으로 변형한다는 것은 아까 삼각형법은 뭐가 있었지? 경율점을 잘 봐야 되고 평행사분형은 기준점을 잘 봐야 되고 뺄셈은 역시 또 기준점을 잘 봐서 위치에다 벡터를 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자, 맨 처음에 이럴 때 먼저 잘 시도하는 거 뭐냐면 경율점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시도는 경율점을 이용해서 경율점을 그냥 줄이죠. 경율점 빼면 되니까 뭐가 있나 잠깐 살펴봅니다. C가 있지. C. 여름철에 필요한 비타민 C. 자, 오케이. 따라서 이것을 잘 바꾸려면 FC 더하기 C로 바꾸면 되는 거지. FC 벡터 더하기 C 벡터. 그 다음에 이것도 일단 순서. 그럼 이제 경율점이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FA 벡터. 두 개 떼가지고 FA 벡터. 또 얘하고 이렇게 봤더니 또 뭐가 있어요 또? 위치가 경율점 있죠? 따라서 또 방향만 반대로 바꿔가지고 F, G 벡터 이렇게 해서 앉아보면은 이제 똑같이 시점을 갖다 이렇게 딱 위치해버린 거니까 FA 더하기 G가 되고 그러면 시점이 똑같으니까 우리 확인하기 되게 편하죠? 여기서 이제 이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바꾸면 돼요. 그랬더니 FA 벡터, G 벡터 갖고 뭐가 되겠어요? 수관점 문제? 그죠? 따라서 이 벡터는
됩니다. 대상이 공감되니까 훨씬 더 시각적으로 잡고 싶어요. 자, 2번도 도전합니다. 2번도 좀 주는 메시지 있습니다. 1번은 벡터 덧셈과 뺄셈은 그대로 썼고요. 2번은 뭐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AB 벡터 빼기 BF 벡터인가. 그런 거 했더니, 더하기가 되면 얼마나 좋아. 쌍용 거. 빼기가 되고, 그런 소자한테 얘기해. 선생님, 문제 오류 아닙니까? 안 돼요. 자, 이때 필요한 거. 그렇다고 해서 뺄셈을 하자니, 우리가 기준점을 맞추기 상당히 어렵고, 그죠? 그렇다고 더하기 FB 해봐야, 더하기 FB 해봐야,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역시 별로 효과적이지 못해.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는 메시지는 이걸 좀 복습하라고 주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지금 도형에서 하는 거니까 막 위치를 찾고 이런 건 아니죠. 위치를 찾는 건 아니니까 위치 벡터 내가 필요해서 만드는 겁니다. 내가 기준점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지 문제에서 제시해 주는 게 아니면 따라서 주어진 본성은 그냥 벡터 상황에서 푸는 거기 때문에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은 맞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이동해도 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오케이? 따라서 얘를 갖다가 그냥 이동만 시켜도 되는 거예요. 왜? 그래도 크기하고 방향은 같은 거예요. 기하적으로 쓸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아이디어가. 따라서 그러면 BF 벡터가 뭘로 설계했어요? A, D 벡터는 돌변했죠.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쉽게 쓸 수 있죠. 이제 앞에 A가 맞춰있으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지? DB 벡터가 잘 이해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이겁니다. 크기하고 방향은 똑같이 위치하면 이동시켜서 충분히 벡터 연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 1번은 덧셈 뺄셈 그냥 그대로 썼지만 지금은 때로는 기하학적으로 이동을 시켜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변형을 좀 해서 벡터 연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잘 깨어났어요? 나중에 할 때 잘 써먹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벡터 연산 잠깐 연습했고 여기 선생님이 이번에 교재 편성할 때 신경을 많이 썼던 게 뭐냐면 벡터 크기 계산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평면 벡터 할 때 보니까 벡터 크기를 맨 나중에 몰아서 딱 때렸더니 막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선생님이 벡터 크기 뒤에 잡아놓겠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선생님이 언급할까 해서 벡터 연산과 관련된 벡터 크기 구분하는 문제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번은 그냥 묶어주세요. 1, 2번은 그냥 일반적인 벡터 연산을 위한 문제였고요. 3, 4번 옆에 보세요. 다 외국값이 뭐로 되어 있나? 벡터 크기가 되어 있죠? 벡터 크기를 지금 배운 벡터를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한번 자꾸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3번, 4번 묶어주고요. 벡터 크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주기 바랍니다. 이거 도전합니다. 벡터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나 잠깐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잘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인데 잠깐 브레이크하고 잠깐 주목합시다. 벡터 크기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능의 입장에서 벡터 크기 문제는 초에
가장 단골 손님이고 매년 무조건 출제해요. 자, 그럼 벡터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잠깐 다시 한번 봅시다. 벡터 크기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시작은 뭔가요? 아까 기본적으로 정해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싹 봅니다. 벡터 크기는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뭐 하기 위한 쪽이에요? 성분의 길이입니다. 따라서 벡터 크기 구할 때 가장 첫 번째 시도해야 될 거는 도형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그 성분의 길이입니다. 이거는 도형으로 접근하는 거죠. 선생님 저번에 평면백화 할 때 여러분들 계속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지금 자꾸 선생님 강의를 특히 기하 벡터는 통합적으로 자꾸 들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부분 자꾸 듣고 있어요. 그러면 수능 문제 접근이 안 됩니다. 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기하 벡터 할 때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벡터 배운다고 벡터만 문제 나오고 좌표 배운다고 좌표로 풀고 도형으로 본다고 도형으로 풀지만 처음에는 나중에는 다 통합이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 강조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일단 본질을 좀 먼저 보고요. 성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거였었죠. 아까 얘기했지만 A 벡터. 그러면 공간상에 A점이 있고 B점이 있으면 A 벡터는 이렇게 되는데 벡터의 크기가 뭐냐? 성분의 길이가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냥 길이를 구해야 돼. 근데 이 표현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만약에 5B에 있고 5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표현이. 그지? 이 상태에서 성분의 길이를 구하러 가야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런 것만 있냐? 아니에요. A 벡터 더하기 B 벡터도 있어요. 이렇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A 벡터에 있고 B 벡터가 있다면 평면삼을 그려서 이 대각선의 길이, 이 길이 계산해야 돼. 길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벡터의 크기는 성분의 길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건 가장 기본인 거고 고급 방법으로 뭐가 있는 거 이제? 좌표를 쓸 수 있죠. 좌표를 쓴다는 건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예언은 안 했지만 그냥 알고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A, B 벡터만 잠깐 예를 들게요. 그냥 요거만 잠깐. 그러니까 A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A1, A2, A3 이렇게 되었어요. B점의 좌표가 B1, B2, B3 이렇게 되었어요. 요 크기를 우리가 좌표를 구하라고 이미 정리해놨지.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써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를 이렇게 딱 주면 푸는데 도형을 딱 주면 그 생각을 못해. 그럼 안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X좌표끼리 차이제곱, Y좌표의 차이제곱, Z좌표의 차이제곱 이거 아니야 이거. 이것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따라서 좌표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거죠. 제곱 플러스 제곱 이런 걸 이용하는 얘기죠. 그럼 세 번째는 뭘 또 얘기 공급했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 여기까지 배운 거는 지금 내적을 이제 아직 안 했으니까 위치 벡터 배웠단 말이에요. 지금 위치 벡터. 즉 예를 들어가지고 OA 벡터 더하기 OB 벡터 이렇게 평행사각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걸 얼마든지 이렇게 개수합 1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건 누가 되는가? A, B 중점 이렇게 우리가 잠수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A점과 B점의 위치를 이게 평행사변을 만드는 건 상당히 복잡하지만 중점 잡는 건 되게 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 벡터도 이용하고 또는 이걸 제곱해서 정리하면은 OA 벡터의 제곱 더하기 2 OA 벡터 OB 벡터 더하기 OB 벡터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물론 지금 내적은 뒤에가 있지만 얘는 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곱셈으로 보는 거잖아. 따라서 벡터 연상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벡터의 덧셈, 곱셈 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벡터 연산은 전개, 제곱 이걸 의미하는 거야. 이제 덧셈, 곱셈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벡터 연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총 동원해서 문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벡터를 이용하는데 벡터 연산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은 벡터 연산에서 내적으로 보지 말고 곱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제곱으로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벡터를 새로운 관점에서 봐서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것들을 배웠으니까 그걸 적용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생각해서 하세요. 그냥 외우면 당연히 생각을 하겠니 문제 풀 때? 생각 안 난다. 또 여러분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요 단원에서 벡터 크기 구하라면 딱 도형으로 풀어. 요 단원에서 벡터 크기 구하라면 딱 좌표로 풀어. 딱 벡터 단원에서 벡터 크기 구하라면 딱 요로 풀어. 근데 딱 이렇게 그냥 문제를 딱 하나 주면은 최근에 풀었던 풀을 풀어. 그러면 시험장 가서 곤란해진다. 응? 어떤 풀을 푸는 게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그럼 내가 모르지 그걸.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 세 가지를